네 번째 기가파르도. 상당히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나온 냥커인데 안정적인 사거리의 원범에 보통은 초댐이나 매지 능력을 주는 게 정석이지만 특이하게도 맷집을 가지게 되어 원범 탱커라는 시니컬한 포지션을 가지며 여기에 공따까지 붙어있어 실질적인 체력은 더욱 상승하여 멸체를 넘어선 실측급 체력을 가지는 딜러들은 실내 적군에게 맞아 죽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탱키한 체력과 공따 능력을 통하여 뚠뚠하게 버티면서 인파이팅 하기가 좋다. 하지만 좀비적에만 한정돼 있는 속성이 아쉬우며 하필 좀비는 열의 9은 버로우 타기의 원범으로 설계된 기가파르도는 사거리 안쪽의 좀비 적을 타격하기가 어려워서 전방위 공격을 가지는 그란돈이나 아예 집 지키기에 특화된 판도라 같은 아워지에 밀리거나 양산형 좀비 딜러의 사용이 편하기에 그닥 쓰이질 않을 성능이었으나 사진이 추가되며 최대 수혜자가 될 만큼 성능의 버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단 기본적인 공격력 버프부터 공따, 매즈가 확정이 되었고 공격 범위가 넓어졌으며 속성 고대종의 추가와 독, 저주 무효를 얻게 되었다. 공격의 최소 범위가 줄어들어 원범 특유의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졌고 속성 고대종이 추가되어 고대종 상대로도 특유의 탱킹을 할 수 있는데 좀비는 앞에서 말했듯이 사용의 하자가 있으나 고대종에게는 일반적인 라인전하면 되고 기가파르도 특유의 신기한 컨셉을 통하여 고대종 대항으로 120만 공따도 무한 지속되니 총 240만의 대항 체력을 가져 이전의 애매한 좀비 대항캐로서의 입지가 고대종 대항의 탱커민 매즈딜러로 확고해졌다. 특히 곁다리로 추가한 동부효는 독을 가지는 제비나 호로로 난적으로 떠오르는 좀비 타조에게도 효과적이며 공격력도 깡으로 5만이 올라 DPS가 1.2만까지 증가하고 본능의 파동까지 뚫어줄 경우 데미지가 더블로 들어가기에 딜러로서의 성능도 크게 뛰게 되었다. 하지만 고전적인 매즈무효는 많이 부족하여 매즈를 가진 대항 적들, 특히 고대 타조의 밀치기 느리게 콤보에 취약하여 저주로 이를 서포트해줘야 하며 기존의 단점인 버러우치는 좀비적에 대한 대응책은 없기 때문에 다른 좀비 대항이나 천사포를 대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그것들을 감안해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사진 1순위라 생각할 정도로 좋은 캐릭이다. 다섯 번째 에어린. 출시 초기에는 의외로 괜찮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출시된 파일이 꼬부기 피카츄 모두 페브를 가지고 있긴 하였지만 범위 공격이어서 헛방이 자주 나는 편이었는데 얘는 유일하게 원범을 가지고 있어 유효 타율이 보장되어 있기에 순전히 페브 성능만 놓고 보면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메라라는 애초에 딜러이고 마리린과 피카볼트는 페브를 대동한 좋은 매즈 개인데 얘는 진짜 능력이 페브밖에 없어서 그야말로 페브 싸게 배부 발사대의 느낌이며 심지어 그 역할로도 확정 배부 파동의 롤링스톤이 출시된 이후에는 얘를 쓸 이유가 없어졌고 그나마 본능으로 공무의 공따, 저주 내성의 공채가 있어 유벤스와 연화를 섞은 A1 탱커가 가능해졌는데 원범 특성상 사각지대 안으로 적군이 들어오면 공무가 터지더라도 반격하지는 못하고 공따도 확정이 아니어서 애매한 성능으로 남을 뻔했는데 포노스에서 사진 준다는 말에 그것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혹하여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체력과 사거리의 상승에 밀치기 매즈를 받았는데 체력의 상승으로 탱킹력이 높아졌고 밀치기 매즈 추가로 단순한 배부 싸게는 면했으며 사거리 상승으로 더 멀리 때릴 수 있게 되어 좋은 버프를 먹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거리가 상승되긴 했지만 기가파르도처럼 안쪽 사거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서 사각지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밀치기 매즈도 안쪽 사거리가 짧아졌으면 인식 사거리로 밖으로 적을 밀쳐버려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버프가 더욱 아쉬운 부분이며 다른 애들은 사치누로 떡상을 맞은 것과는 달리 스펙 쬐끔 버프된 것 말고는 별게 없어서 차라리 상진 쓰고 말지 얘한테 자원을 쏟을 이유가 없어 그닥 반전을 주지 못하였다. 사실 진짜 에어린의 문제점은 바로 이 흔한 에어리언 타입인데 딜러는 디테와 파일이 속공 궤도 블랑카에 탱커와 매즈도 널려있고
대충 콜라보 캐릭터들 할 게 없으면 대충 넣는 속성일 정도로 커버린 에이리언이기에 사진이나 초본능을 통하여 속성이 추가되었어야 그나마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만약에 악마 대항 추가에 확정 실부가 추가되어 에어리언과 악마의 강한 뮤틸 탱크 에어린 생각만 해도 군침 나지 않는가? 이렇게 에어린이 원하던 것은 달디란 다른 속성 하나밖에 없었는데 모소라다 호그와트 수석 나라 3차 전직자 발라독 메테오 메이스 사용자인 눈치 뒤진 포노스 벨페팀이 별 이상한 버프만 해주는 바람에 성능의 부활에는 실패하게 된 비운의 캐릭터가 되었다. 6번째 대나무 공주. 설명한 영상이 있기에 짤막하게 설명해보면 3즌까지 개패급 쓰레기 크레모아 지뢰 새끼였지만 사진을 통해 양산형 메탈 대항이 되었고 신규 분능인 메탈 킬러를 통하여 메탈적 체력을 버댐으로 깎는 특유의 메커니즘으로 같은 양산태인 쥬라를 벤치로 밀어버리고 메탈 대항캐의 신흥 강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너무 사기적인 성능 때문에 너프는 아니지만 성능을 깎아내리는 패치를 받아 예전과 같은 성능이 나오진 못하며 차라리 크리티컬 있는 캐릭터 쓰는 것이 뻔해 개인 취향 차이로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드랍률 0.3의 나나오 정도는 돼야 비빌 정도의 좋은 성능인 건 확실하기에 사진하면 꼭 떠오르는 좋은 키가 되었다. 7번째 화이트 레빗. 캐릭터 디자인만 보면 1즈는 바니걸, 2즈는 데컬로, 3즈는 폭스련의 동정들 환장하는 캐디를 가지고 있지만 모소라다 호그와트 수석 나라 3차 전직자 팔라독 메테오 메이스 사용자인 눈치 뒤진 20년산 마법사인 본인도 군침이 싹 메마르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 확정 밀치기 공따 매즈는 좋긴 한데 기본 스펙이 너무 부실하고 속성이 빨간적의 에어리언으로 길바닥의 돌멩이보다도 흔한 조합이며 긴 사거리로 밀고 나가기에도 원범 메타가 도래하며 그닥 장점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스펙이 가격 5,300원에 재생산 속도 141초라는 하마급 스펙을 가지고 있어 쓰지 못할 수준이어서 모든 버프가 절실했는데 드디어 포노스께서 이쪽을 바라봐 주었다. 기본 스펙의 상승, 원범이 추가되었고 이진에만 적용되는 엄강이 추가해 태급 매즈 밀치기가 느리게로 바뀌고 초현자 특효를 얻게 되었다. 기본 스펙의 상승과 엄강이 추가로 대항적 상대 체력이 38만으로 높아져 부실한 내실을 적당히 다지게 되었고 원범을 추가받아 유효 타율을 높이고 초현자 특효로 레전드 제로에서의 빨간 캥거루를 카운터치거나 에일 하이에나에게 매즈를 넣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성능이 많이 버프된 건 확실하다. 하지만 에어린과 마찬가지로 이 새끼의 진짜 문제는 개어버린 빨적 에일 대항 때문이었는데 사진까지 했어도 그 점이 보완되지 않아서 여전히 여러 상위 호환들에게 밀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며 사진 후보 윈디 기가파르도 대공 초본능 맛집 쿠 제우스 아누비스 가네샤 인자강 헤로마 그리폰 흑슬리 흑포노 등의 캐릭터 60렙 찍을 다크 캐사도 없는데 굳이 얘한테 투자할 가치가 없기도 하고 그냥 지룡처럼 웃긴 쓰레기라면 유저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라도 하는데 얘는 그닥 웃기지도 않으며 이쁜 캐릭터라지 기에는 이쪽 시리즈에 밀려서 그냥 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유저들에게 서서히 잊혀지는 안타까운 캐릭터가 되었다.